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인 세대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정말 지금도 정말 베스트셀러에 반열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었고 또 지금도 되고 있지요. 그만큼 세대 소통과 세대 갈등, 세대 간의 어떤 차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많이 느끼시죠?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재밌는 건요, 세대 차이는 문화 간의 차이보다도 더 큽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다르다는 건 문화 간의 차이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화 간 차이보다 문화 내에서의 차이가 더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보다 한국 사람에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차이가 더 클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절절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얼마 전부터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가운데에 있는 걸 덱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운데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왼쪽을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비슷해 보이세요?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계시는군요.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심리학에 사람 마음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한번 그냥 이건 가볍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손 들어 주시면 되죠. 나는 왼쪽에 있는 A가 더 비슷해 보여. 한번 손 들어 주시죠.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나는 B가 더 비슷해 보이는데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벌써 차이를 못 느끼시겠어요? A를 고르신 분들이 조금 더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손 드셨어요. B 손 드셨죠? B 손 드셨죠? B 손 드셨죠? 선생님들은 다 B 드세요. 특히. 자, B를 고르는 마음은 뭘까요? B를. 이게 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모양이 다른데도 근본이 같잖아요. 같은 집안 출신이에요. 같은 집안 출신. 그러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그런데 A를 고르신 분들, 그렇죠? 집중적으로 여기 이제 좀 젊은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드셨는데 A를 고르신 분들은 잠깐만, 덱스랑 A는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잖아. 역할이 같은 거죠.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은 거예요. 재밌는 건요,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부분 B를 고르셨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A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 출신이 아니더라도, 같은 곳에서 오지 않았어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거야. 같은 구멍에 넣을 수 있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거야. 벌써 우리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떨 때는 그래서 보면요, 그냥 아예 다른 나라 사람 같기도 느껴지기도 해요. 이제는 점점 저는 힘들어져요. 대학생들한테 이제 쓸 수 없는 얘기들도 너무 많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얘기 이런 거 절대 못 해요. 지금 대학생들한테 2002년 월드컵은 살수대첩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점점 이 친구들이랑 차이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큰 이슈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예전에는 훨씬 일찍 사망했잖아요, 인간이.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40대 전후로 다 사망하셨어요. 대부분. 다시 또 100년 전으로 가면 30대 중반이었고요. 10,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30만 년으로 잡을 때 10,000년 전이라고 해도 무려 29만 년이 지난 후죠. 대부분의 시신들은 18세에서 20세입니다. 발견되는.
그러니까 18세, 20세 사이에 대부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0살이 넘게 사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훨씬 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환경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었죠. 다양함과 반대말이 동질하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환경도 그래요. 미국, 중국 혹은 러시아 같이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한국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돼서 TV에서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기예보를 보다가 깜짝 놀래요. 왜? 말도 안 되는 일기예보가 나오거든요. 우리한테는 당연한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상캐스터가.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국에선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 전국이 추우면 기상 대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빙하기가 온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같아본 적이 없는 그들과 늘 같은 우리. 게다가 우리나 한국은요,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비슷한 시기에 사회에 나가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비슷한 시기에 또 여가 활동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정년기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정년기. 이 말을 외국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끝내 설명을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결혼 정년기라는 게 결혼할 때 최고로 좋은 연령대라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잠깐만. 그럼 결혼하면 나쁜 연령대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건 때가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때 해야 돼? 왜 그 좁은 범위 내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동질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동질적이다라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장점은 그래서 갑자기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된 행동을 하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외국 언론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전 국민이 같은 색 옷을 다 입고 나오는지. 그죠? 어떻게 전 국민이 모든 동네 다 거리로 튀어나오는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린 심지어 IMF 때 전 국민이 금을 모았고요. 네. 그렇죠? 국가적인 환난이나 재난이 있을 때 전 국민이 나와서 외적과 싸웁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로 번역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의병 막 이런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통일된 힘이 나올 수 있는 강한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정도 있겠죠. 바로 저 사람도 나랑 같을 거야,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을 은연중에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양한 세대가 공존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예전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각기 가장 나이 든 세대와 가장 젊은 세대는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벌써 1940년대 산업화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시죠? 부모님 세대, 우리나라를 정말 여기까지 끌어올리신, 주춧돌을 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이비 부모 세대, 그렇죠?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명한 386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X세대. 네. 그러니까 제가 X세대와 386 세대 꼭 가운데 있는 세대예요. 네. 그리고 뭐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이제 뭐 Z세대, 별의별 세대, 이제 뭐 별의별 세대 더 나오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세대가 동질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걸 저 친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저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 좀 이상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생각이 욕구로부터 나오거든요. 욕구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건 AI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2016년에 구글 알파고에게 바둑을 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아예 현재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 구단이 또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펼칩니다. 커제 구단은 알파고를 이기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죠. 근데 결국은 끝내 못 이겼어요. 사실 훨씬 더 원사이드하게 졌죠. 그래서 커제 구단은 욕구가 좌절됩니다. 그래서
기사 보도를 보면 그래서 마지막 대국을 지고 난 다음에 커제구다는 그 욕구가 좌절돼서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왔느냐? 술 마시면서 울었다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구글 알파고는 커제구단을 이기고 싶다는 욕구가 없었죠. 예. 그래서 구글 알파고는 이기고 난 다음에 구글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지 않았어요. 구글의 알파고는 커제구단이 술 마시는 그 시각에 전원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행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는 행동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를 이해해야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세대 간의 문화가 다르다, 좋아하는 게 다르다, 트렌드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욕구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참 재밌죠. 동물도 욕구가 있겠죠. 사람도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물의 욕구가 더 정확합니다. 정확한 거는 부정확한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자면 동물이 더 정확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현상이에요. 강아지 키워본 분들은요, 사료를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계세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요, 처음에 A 회사의 사료를 쓰다가 A 회사에서 이 사료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B 회사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 안 먹는다는 걸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료를요, 첫날에는 새 사료인 브랜드 B의 사료를 25%만 섞어야 돼요. 그리고 50, 75, 100 이런 식으로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꼬셔야만 그 강아지는, 우리 집 강아지는 새로운 브랜드의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렇지 않죠. 배고파 이러다가 야, 짜장면 먹을까? 이러다가 옆에서 삼선 짬뽕을 먹고 있는 거 보면 야, 짜장면 먹으러 들어갔지만 얼마든지 삼선 짬뽕 먹을 수 있어요. 되게 쉽게 대체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10점 만점에 9.5의 굉장히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걸 지금 상태에서 지니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즉 나는 지금 욕구가 굉장히 센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예. 그런데 동물들은 그게 뭔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브랜드의 사료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 브랜드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게 대체가 쉽게 돼요. 왜? 부정확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현상인지 일상적인 생활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희라는 여자친구를 되게 사랑했습니다. 가명입니다. 네, 가명입니다. 네, 실명 아닙니다. 네, 네. 이게 실명이면 좀 큰일 나죠. 네. 제가 영희라는 여자친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희가 저를 버리고 저보다 훨씬 잘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너무너무 슬퍼서 괴로워합니다. 영희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영범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얘는 실명입니다. 네. 영범이라는 친구가 야, 잊어. 세상에 여자가 영희 하나뿐이야?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여자는 많아도 영희는 한 명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술을 마시면서 막 고통을 달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강아지 같다면, 동물 같다면 저는 영희가 다시 제 앞에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저의 욕구는 다시 충족이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영범이라는 친구가 영희라, 소개팅 한번 할래? 그래서 제가 자존심 있죠. 한 번에 한다 그럽니까? 싫어. 난 영희를 잊을 수 없어.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또 하라 그럽니다. 슬슬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쓱 물어봅니다. 예쁘냐? 우리 저의 대학 시절이 거의 지금 뭐 완전히 무삭제판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수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학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했던 영희는 굉장히 요즘 말로 좀 보이시하고 단발머리에 굉장히 좀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매력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키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여자 가수가 강수지 씨였는데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전혀 다른 스타일이죠. 하지만 예뻐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더 이상 영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저를 그렇게 쓰레기처럼 보십니까? 저처럼 사셨기 때문에 다 결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첫사랑을 못 잊으면 아무도 결혼 못 하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저는 분명히 그 사랑에 대한 욕구는 영예로부터 만들었는데 수키로 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있죠. 인간의 욕구는 강도는 인식되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이유가 뭔지는 의외로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인간 장수의 원인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만족을 자주 해야 그 개체는 오래 살아요. 만족감이 떨어지면 그 개체는 오래 못 삽니다. 그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동물들은 그래서 불만족의 상태가 계속되며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 부정확하거든요.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떠나간 연인의 자리를 밥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떠나간 친구의 빈자리를 일로 채우기도 하죠.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욕구의 전염이죠.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핑커와 같은 당대 최고의 인간 연구자들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동물들보다 본능이 적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서다. 근데 그게 본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욕구의 종류가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종류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C와 D의 영역에서 그걸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를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처럼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 소속, 자아 실현 뭐 이렇게 인식 가능한 걸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거 말고도 재밌는 측면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와이파이 같은 욕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우리가 상상 가능한 그런 인식 가능한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욕구를 과목별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인생에서 제일 추구하고 싶은 것은 뭐 돈, 명예, 권력, 인기 뭐 이렇게 우리는 과목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하나를 들어볼게요. 배가 고픕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요, 당연히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는 건 저 파란색 그래프만큼 올라갑니다. 평상시보다. 더 재밌는 건 내가 배가 고플 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음식이잖아요. 만년필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죠. 그리고 노트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죠. 이렇게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무관한 아이템들에 대한 욕구는 평상시보다 2배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요만큼 상승한다면 그것과 무관한 건 2배로 떨어져서 이 낙폭만큼을 다 합쳐서 우리는 그게 좋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네가 무관한 사람이라면 그 일 근처에 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서 A라는 프로젝트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그 A라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데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그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평가절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은 검색창 옆에 있는 광고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일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검색창 옆에가 가장 좋은 광고 위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뭔가 되게 찾고 싶은 게 있어요. 찾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과 무관한 광고가 옆에 있으면 더 누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외의 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참으로 재미있고 미묘한 거예요.